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세션에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라 카세틴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엔지니어링 그리고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라인 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culture builder로서의 리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내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저의 세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문화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일단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인간 사회에서의 규범 그리고 사회적 활동입니다. 제 세션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문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사실 올바른 연습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활동과 행동을 바꿔야 완주가 가능합니다. 마라톤 훈련 후 몸은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훈련을 할 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훈련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심박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빠른 속도로 10km를 완주할 계획이라면 50분 내에 10km를 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분 이내에 10km를 완주하는 것은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과 다릅니다. 마라톤은 42.195km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지구력이 필요하지만 10km는 퍼포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중점을 둬야 됩니다. 결국에는 다른 목표에서는 다른 행동과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구축하기 전에 조직의 목표를 알고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가 결국에 팀의 행동을 주도하고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라인 타일랜드의 엔지니어링의 사명과 목표는 기술을 사용해서 라인 사용자, 유저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삶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구축하기 전에 회사의 목표를 이해하고 그리고 맞는 목적을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올바른 목표가 없으면 결국에 문화를 제대로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사명과 목표를 이해하고 나서 문화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일 런을 예시로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레일 런을 끝내고, 그러니까 잘 하고 싶을 때는 경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로를 알면 결국에 이 경로에서 어떤 방식을,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체크 포인트를 위해서 물을 어느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밤에 뛸 때는 불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등등의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먼저 정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의 미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전략은 결국에 민첩하고 기술이 뛰어난 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을 하고 문제와 사용자의 그런 고충, 페인 포인트를 잘 들으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목표 달성에도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에는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를 구축할 때 그 조직이 앞으로 채택해야 될 핵심 가치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 태국의 핵심 가치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핵심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와 비전이 비슷한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한 예시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그대로 그냥 가져오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가치를 봤을 때 스스로에게 어떻게 이것을 나에게 관련성 있게 접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왜 우리 회사의 목표와 비전에 중요할까? 그리고 핵심 가치가 조직 목표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물어보면서 핵심 가치 중에서 시대 초월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조직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가치를 생각했을 때 마음속으로 반복할 때 그 가치에 몰입하는 느낌이 드는지가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에 비춰봤을 때 사실 리더라도 그런 핵심 가치를 조직의 리더가 아닌 조직의 멤버로서 한번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핵심 가치를 보려고 노력을 하면 결국에 조직의 멤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팀원들이 결국에 이런 핵심 가치를 봤을 때 무엇을 느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핵심 가치는 조직이나 팀이 결국에 집중하는 부분이고요. 그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구성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핵심 가치들이 결국에 조직에서 언제 받아들여지는데 진지 이해를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비춰봤을 때 사실 핵심 가치의 의도를 얘기를 하는데 적게 얘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신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핵심 가치의 신뢰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이걸 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의 사명과 목표에 연결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가치이긴 합니다. 사람들은 결국에 솔직함, 이 정직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존경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사실 멤버들에게 전달을 할 때는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신의 피드백이나 의견을 일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그러면서도 오너를 존중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두 개의 가치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피드백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를 더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자신의 행동이 달라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달라지는 것은 이런 핵심 가치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힘이 난다 생각합니다. 라인 타일랜드에서 어떤 핵심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실패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사실 새로운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팀에게 실패를 해도 되고,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결코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덕션 환경에서 실수를 했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를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혼자서 고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열린 존중입니다. 엔지니어들은 공통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품에 대한 그런 오너십이죠. 그래서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 때 최고의 프로덕트를 만들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덕트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이나 코멘트가 결국에는 나누다 보면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존중을 바탕으로 한 피드백이 아닌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피드백이나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해도 사실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과 다른 팀 간에 서로 존중을 하면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리더하고 facilitator들이 서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코치나 TPM들은 이 팀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팀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핵심 가치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가치는 신뢰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의 책무이자 직업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력이 훌륭하다면 주변의 멤버들은 결국에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이나 그런 여러 가지 아레나를 훌륭하게 했는다면 결국에 사람들의 신뢰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믿게 된다면 결국에 agility, 민첩성이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자체도 더 짧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팀이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관리자이긴 합니다만 코딩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코드를 읽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로그나 코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를 직접 하고 있고 분석을 하면서 그 결과들을 팀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업무에 중요한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 자신을 언제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치는 Show me your code입니다. 이거는 코딩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행동이 말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다,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반대를 하거나 깎아내릴 때 사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피드백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가 여기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니면 이 페이지 로딩이 굉장히 느리다라고 이렇게 비판만 했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코드에서 if 문장을 제거하고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안책을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하면 결국에 더 빠르게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신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서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협력을 고조를 시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로서는 피드백이나 코멘트를 구체적인 대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제안을 하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멤버들이 리더의 의견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핵심 가치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혼자서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리더는 항상 멤버들에게 그 중요성을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